집을 매수하거나 전셋집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이런 집은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 보면 좋은 집 찾으려고 발품 팔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수백 곳의 아파트를 뜯어보고 고치면서 깨달은 게 좋은 집을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절대 사면 안 되는 집을 걸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뭐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는지 누구나 갖고 싶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런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을 구할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체크하셔서 꼭 좋은 집 찾길 바랄게요. 이 집과 이 집, 어느 집을 사고 싶으세요? 아마 첫 번째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조건 B집을 사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인테리어가 한번 되어 있으면 공사 비용이 좀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테리어 하려면 이걸 다 뜯어야 하거든요. 그럼 철거 비용이 엄청 나옵니다. 욕실도 이미 덧방이 한번 되어 있으면 철거비가 2배로 들어요. 특히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촌스러운 석재로 온 집안을 도배해 놓은 집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이런 집은 철거도 오래 걸리고 뜯고 나면 벽도 엉망이거든요. 결국 집안 전체 벽면에 목공공사까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발코니에 마루 깔아놓은 집, 마루 뜯고 타일 뜯고 작업량이랑 폐기물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화단 덮개 설치된 곳도 피하세요. 공간만 차지하고 철거비만 비싸집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철거 비용 아끼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이 최고입니다. 집 보러 가서 이거 확인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실수 하나로 비싼 돈 주고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운 최악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단열이 뭐예요? 겨울에 따뜻한 거? 반만 맞았습니다. 여름철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외벽 온도가 6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단열이 부실하면 천장이랑 벽면을 뜨겁게 달궈서 복사열이 생기거든요. 집이 거대한 난로가 돼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 보러 가서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확장 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 집은 거르는 겁니다. 확장 다 돼 있으면 공사 비용 아끼는 거 아니야? 정반대예요. 확장 공사할 때 단열 작업 제대로 안 해놓으면 샤시 아무리 비싼 거 달아놔도 절대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집들 뜯어보면 단열재로 꽉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텅 비어 있거나 얇은 스티로폼 한 장, 심지어 쓰레기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겉만 보고 매수하면 돈 버리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나마 건설사에서 해놓은 곳은 좀 낫긴 한데 그것도 100% 안심은 못해요. 단열 관련 법규가 계속 까다로워졌거든요. 발코니 확장 공사가 2005년부터 합법화됐는데 단열 기준이 2배 이상이 강화됐어요. 지금의 단열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건 2018년도부터인데요. 바꿔 말하면 2018년 이전에 확장된 아파트는 지금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확장이 되어 있어도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확장 안 된 집을 싸게 사서 지금 기준에 맞게 제대로 공사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 집 둘 다 34평이거든요. 어느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 보고는 못 정합니다. 평면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천장입니다. 똑같은 30평인데 어떤 집은 넓어 보이고 어떤 집은 답답해 보이는 이유, 그게 천장의 높이 때문이에요. 저는 집 보러 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천장고인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천장 높이는 보통 2.3m예요. 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똑같은 천장고에 살게 된 걸까요? 이건 유독 특이한 우리나라의 분양가 측정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가 및 골 평수거든요. 천장 높이랑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 더 들여서 천장을 높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천장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집은 인테리어 하기에 훨씬 유리해요. 천장 안에 보너스 공간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또 우리나라 소방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법의 개정 연도에 따라 어떤 집은 스프링클러가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몇 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있고, 어쨌든 이 스프링클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요즘 필수인 시스템 에어컨을 하려면 천장 안쪽 공간이 18cm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집들은 어떨까요? 배관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천장고를 아주 타이트하게 지어놨어요. 아예 골조에 바로 도배지를 붙여놓는 것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목공으로 단내림 공사를 해야 돼서 천장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프링클러가 있는 집들은 어떨까요? 이미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단내림 없이 깔끔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집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사 후에 집에만 들어오면 어디선가 항상 퀴퀴한 냄새 나고 좋았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침을 달고 살게 되는 집, 왜 그런지 아세요? 집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결로가 있는 집을 사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에서 환기 안 시켜서 그래요? 믿지 마세요. 결로가 심한 집들은 아무리 단열 공사를 잘하고 환기를 잘 시켜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심한 집은 겨울에 창문을 아무리 열어놔도 벽면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맹치거든요.
심지어 인테리어 하다 보면 같은 동 같은 라인을 공사해도 똑같은 집인데 층수나 환경에 따라 이 결로 현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테스트도 몇 번 했는데 바닥에는 물이 맺히는 집도 있어요. 이 결로는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환경에 따른 요인이기 때문에 집 보러 가셨을 때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로가 있으면 집이 진짜 춥습니다. 사계절 내내 문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제습기 항상 켜놓고 창문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난방비랑 전기세는 계속 나오고 건조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 집 살면 돈도 건강도 망치게 되는 거 기억하세요? PD님, 얼죽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뭐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못 들어봤어요? 아니 누구나 신축 아파트 좋은 거 알죠. 근데 모두가 신축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저의 기준은 2014년 이후의 아파트들이거든요. 구축과 신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층간 소음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바닥이랑 벽 시멘트 두께 규정이 15cm였는데 2014년부터는 21cm로 늘었거든요. 일반 마감재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6cm 차이 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콘크리트 두께가 얇으면 방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22년부터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해서 준공 후에 소음 측정까지 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이건 인테리어만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벽체 구조에 따른 차이도 있거든요. 구축은 대부분 벽식 구조라서 벽 하나하나가 집을 지탱하는 내력벽이에요. 그래서 방을 트거나 구조를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전기 작업을 할 때도 내력벽을 일일이 다 파야 하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신축은 기둥식이나 무량판 구조가 많아서 층간소음이나 구조 변경이 훨씬 자유로워요. 마지막은 단열과 공간 효율인데요. 옛날 아파트의 얇은 외벽을 커버하려면 내부에 단열재를 아주 두껍게 붙여야 돼요. 이건 샤시 교체 같은 단순 인테리어만으로는 커버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결국 그 단열재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집이 좁아지는 건데 그렇게 집안 전체를 단열하다 보면 실내 면적이 한 평 이상 줄어들거든요. 요즘 집값에 한 평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리고 전기 용량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들은 메인이 30A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주방에 냉장고랑 세탁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덕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가전으로 미어 터집니다. 인덕션만 해도 3에서 7kW를 잡아먹으니까 집 전체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30A인 구축 아파트는 다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차단기만 용량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집이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용량뿐만 아니라 전선도 얇거든요. 근데 전류량이 증가를 하면 이 전선이 버티지 못하고 화재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전선 작업까지 싹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파트 공용 부분을 건드려야 돼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도 안 해줘요. 집에 가전이 좀 많다 하는 주부님들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의 문제는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 5가지는 제발 꼭 피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똘똘한 한 채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